말하기보단 듣기가 더 중요하다. 잘 들어주는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듣기의 중요성에 대해 많이 강조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당장 유튜브에 검색해봐도 말을 잘하는 방법에 대한 영상은 많지만 잘 들어주는 방법에 대한 영상은 그 중요성을 강조한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없다는 게 저는 좀 흥미롭더라고요. 그만큼 듣기에 관심 있는 사람이 많이 없다는 거예요. 수요는 많지만 공급은 없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왜 듣기가 중요한지를 알 수 있는데 사람은 누구나 말하기를 좋아하지 듣기를 좋아하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누구나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고 싶어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말을 많이 할 수 있다는 인식은 나는 중요한 사람이구나 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게 만들어요. 그래서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을 더 호감 있게 생각하게 됩니다. 이걸 바꿔 말한다면 만약 내가 말을 잘할 자신이 없다면 잘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고 매력적인 사람으로 보일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잘 들어준다는 표현이 굉장히 모호해요. 어떻게 해야 내가 잘 듣고 있다는 신호를 줄 수 있는지 그 감을 잡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잘 들어주는 방법에 관한 세 가지에 대해 한번 얘기해 보려 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비언어적 제스처를 취할 것인가 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이렇게 핸드폰을 보면서 계속 얘기해, 말하는 거 다 듣고 있어 라고 얘기한다고 했을 때 설령 상대가 실제로 내 말을 다 듣고 있다고 해도 나는 핸드폰만 보고 있는 상대의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은 내 말을 잘 듣고 있지 않구나 라고 인식을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청각 정보와 시각 정보의 모순이 발생했을 때 시각 정보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이걸 메라비안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그만큼 시각적으로 보이는 비언어적 제스처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우리는 어떤 제스처를 취해야 하는가? 상담 심리학자 제라드 이건이 제시한 솔로 법칙이라는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활용하면 좋습니다. 상대를 똑바로 바라볼 것, 다리를 꼬거나 팔짱을 끼지 말고 열린 자세를 취할 것, 상대방 쪽으로 몸을 기울일 것. 전 특히 양 팔꿈치를 테이블에 붙여서 대화를 하는데 팔꿈치를 테이블에 붙이게 되면 자연스레 상대방 쪽으로 몸이 기울어지고 그럼 팔짱이나 다리를 꼬기 힘들어져 열린 자세를 취하기 좋더라고요. 그 다음은 눈을 마주칠 것, 편안한 자세를 취할 것. 개인적으로 전 여기에 하나 더 추가하고 싶은데 가벼운 미소를 지을 것. 전 특히 1대1로 대화할 때 약간의 미소를 지은 상태에서 이야기를 하거나 듣거든요. 물론 대화의 주제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게 아이스 브레이킹이 되는 효과도 있어서 저한테는 꽤 효과적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나는 어떤 말을 할 것인가 입니다. 경청의 핵심 중 하나는 말의 흐름을 끊지 않는 것, 중간에 끼어들지 않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자꾸 끼어들게 돼요. 왜냐하면 누구나 말을 하고 싶어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누군가는 중간중간 끼어드는 게 꼭 나쁜 것이냐, 오히려 말에 집중하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도 있지 않냐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도 사실 끼어드는 것 자체로는 그렇게 문제라고 생각하진 않는데 그럼에도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내 의견을 말하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야기의 방향이 바뀌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내 의견을 말하면서 중간에 끼어드는 것은 흐름의 베이스를 내 쪽으로 빼앗는 행위예요. 그럼 가만히 듣고만 있으면 되는 거냐? 그건 또 아니에요. 막연히 듣는 것이 경청을 의미하진 않거든요.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있다는 신호를 주는 방법 중 하나는 이야기의 내용과 상대의 기분을 확인해보는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상대의 이야기에 대한 내 의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확인해보는 것이죠. 이런 의미가 맞나요?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이때 중요한 것은 적당한 때를 잘 노려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은 상대의 기분을 추측해보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상심이 크실 것 같네요. 정말 기뻤겠네요. 상대의 기분을 미루어 짐작해보는 말을 던져보는 것이죠. 커뮤니케이션의 핵심은 공유예요. 내가 말을 잘 못 알아듣거나 추측이 빗나가더라도 이렇게 확인해보는 작업은 말의 공유가 더 깊어지게 하는 효과를 주면서 잘 듣고 있다는 신호를 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상대의 기분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음을 인지하는 것입니다. 흔히 공감이라는 키워드에 집중해서 많이 하는 실수가 내가 상대와 같은 경험을 했다고 해서 상대의 기분을 안다고 착각하는 것이에요. 그 기분 내가 잘 알지. 내가 또 그 마음 잘 알거든. 공감하고 싶은 마음에 표현하지만 사실 이건 공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타인의 관점에서 사건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내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 경험을 얘기하면서 자칫 조언이나 충고로 빠지기도 하거든요. 네가 뭔데 다 안다는 듯이 말하는 거야. 물론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때로는 예상치 못한 부정적인 반응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공감에 관한 자세한 영상은 해당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상대의 기분을 완전히 알 수 없다는 사실을 자각해야 됩니다. 나도 같은 경험을 했어 라는 것은 상대가 원하는 거리감이 아니에요. 설령 과거에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감정을 안다고 말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에서 말했던 것처럼 내가 네 마음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지만 이랬을 것 같네? 가능성에 대해 얘기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잘 들어주는 방법에 관한 얘기를 해봤는데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